제조 AI 전환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수출 우상향 흐름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 세계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이 일본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3.8%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내 역대 최대이던 2024년의 기록을 넘어 2025년 수출 7,097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948년 앵도안을 이용해 홍콩으로 광물과 건어물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1960년대 후반 가발과 합판 수출 1위를 다투며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나라로 성장했고 마침내 2025년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과 K 콘텐츠의 파급력을 앞세워 세계 6위 수출국에 오르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수출 최고 기록은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026년 우리나라는 무역 장벽과 교역 둔화를 뚫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출액 격차가 76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골든 크로스가 확실시되는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통산 엔화 약세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해왔지만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 수출에서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주력 품목들의 대미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수출 회복과 첨단 산업의 수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내수 중심 성장으로 인해 수출 회복 효과가 제한적인 구조라 일본 현지에서는 경제의 장기 침체가 불안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고 현지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소식을 전하는 교도통신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각화로 타격을 피한 한국이 수출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내놓고 있고 니세이 기초연구소의 경제 전문가 야스지로는 중일 갈등으로 양국은 6,600억 엔을 잃었지만 한국은 K브랜드를 앞세워 금환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일본의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과 관련해 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고대역 메모리 점유율 90%를 기록했다며 수출액 초월도 가시권이라고 말한다. 높이고 무역 구조상 유리한 결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은 역전이 임박한 한국과 일본의 연간 수출액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소란스러운 과열 보도군요. 마치 한국의 성공과 일본의 실패를 다루는 기사랄까? 최근 일본과 대만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한국보다 낮다고 들었습니다만 반도체 호황을 보니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이 신성장 산업이니 수출에 유리하겠죠. 그래도 인구 절반의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네요. K의 약진을 다루는 기사는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일본을 추월한다면 누가 좋아하나요? 솔직히 정밀기계 소재 부품과 기초과학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수출 성장력과 문화 파급력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은 기세가 있다는 말이 있었죠. 정책 결정이 빨라 위험하지만 도전적인 나라입니다. 확실히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액뿐만 아니라 해외 순자산과 재정 신뢰도 역시 역전당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보니 한류가 치밀한 국책 사업이었군요. 후유노 소나타를 송출할 때부터 한국은 콘텐츠 중독을 유도했습니다. 한류 인지도 상승으로 파생된 서비스 수출만 연간 20조 원이 넘는다는 게 대단하네요. 사실상 고정비를 제외하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니메이션 시장을 빼앗기면 그땐 치명타를 맞을 테니까요. 수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쌀을 보내주세요. 분하지만 한국산이 고시히카리보다 알이 굵고 투명해 맛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반도체 편중 심화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고개방 저성장은 삶의 질을 낮추는 지름길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2022년 수출액은 엔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의 수출 감소는 구조적 요인이 겹친 결과일 뿐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는데 굳이 수출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예고했으니 당분간 공급망 둔화는 어쩔 수 없지만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희소식입니다. 나는 한국의 수출, 호황이 완성형 무기 수출 때문이라고 봅니다. K푸드가 아니라 살상 무기를 수출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기 수출로 강대국이 됐으면서 피해자처럼 행동하는군요. 어쨌든 한중 회담 이후 한국과 중국이 분업을 약속했으니 미국의 제재는 불가피합니다. 골든크로스는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지켜봅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국가 위상 지표에서 발생하는 한일 역전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도 제조업 경쟁력, 산업 다변화,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세계 6위 수출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고 올해 IP 기반 협력을 확대해 다양한 산업과 한류의 융합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아무쪼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지속되길 바라고 한류 열풍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